한국의 기업들은 어째서 이렇게 무기력한 걸까? 중국의 기술 탈취와 시장 잠식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속수무책인 건가?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후배가 삼성전자 AI 연구소에서 갑자기 해고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노에 휩싸였어요. 한국이 태국의 인재들을 이용만 하고 버리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한국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일념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도착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국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거리마다 번지고 있는데 정작 한국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기업인들은 하나같이 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되묻기만 했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반응이 무척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의 분노는 이렇게나 큰데 어떻게 이렇게 무신경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도 뒤에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분노를 안고 시작했지만 결국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방콕 비즈니스 데일리 조사 전문 기자 아리사 수완나폼입니다. 제 나이는 31살이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저널리즘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아버지는 전 태국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지내셨고 현재는 여러 대기업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죠. 방콕에서 저는 골든 펜상을 2번이나 수상한 유능한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IT 산업과 금융 분야에서는 제가 쓴 기사가 실리면 주가가 출렁일 정도로 영향력 있는 기자라고 자부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류나 K-팝 같은 대중문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산업 동향과 기업 분석이었죠. 친구들은 제가 너무 딱딱하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하곤 했어요. K-드라마가 화제가 될 때도 블랙핑크의 공연이 방콕을 뒤흔들 때도 저는 언제나 그게 태국 GDP에 얼마나 기여하는데? 라고 물었죠. 문화는 문화일 뿐 산업 경쟁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2023년 10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전자 태국 AI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태국인 연구원들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기업 구조조정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자연스러운 인력 감축이려니 했죠. 하지만 계약이 해지된 연구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어요. 모두 실력을 인정받던 엘리트들이었고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한 것은 이 시기에 태국 전역에 퍼지면서 갑자기 반한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노무월 코리아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죠. 쇼핑몰에서는 한국 제품 진열대가 치워지기 시작했고 한국 식당들은 불매운동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태국의 인재들을 무시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하청 민족이 아니다라는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계약 해지가 어떻게 이렇게 큰 반한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확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인 수린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남동생 타완이 이번에 계약이 해지된 연구원 중 한 명이라는 거예요. 타완은 태국 공과대학교 수석 졸업생이자 MIT 컴퓨터공학 박사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직접 스카우트했을 정도로 뛰어난 인재였죠. 언니, 도와주세요. 동생이 이상해요. 계약 해지 직전까지만 해도 삼성에서의 연구가 너무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되고 중국으로 간다는 말만 남겼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동생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수린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타완을 잘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반도체와 AI에 미쳐있던 순수한 공학도였죠. 그가 갑자기 침묵하고 중국행을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타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IT 전문 기자로서 제가 봐온 수많은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최근 중국이 반도체와 AI 기술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들이 떠올랐죠.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계약이 해지된 다른 연구원들의 명단을 입수했어요. 총 12명,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인재들이었죠. 그들의 연구 분야를 분석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AI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더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모두가 계약 해지 직전 중국의 IT 대기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점이었어요.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연봉의 3배를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직할 경우 가족들의 중국 내 체류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왜 하필 이들만, 그리고 왜 중국인가요? 무엇보다 이런 대규모 인력 유출이 왜 반한 감정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저는 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직접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극구 반대하셨죠. 지금 한국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기자적 신념을 따르기로 했어요. 진실을 추적하는 것이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의아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연일 반환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입국 심사 때 태국인이라고 하자 오히려 친절하게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군요. 서울 시내는 더 놀라웠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태국 관광객들이 즐겁게 쇼핑하고 있었고 태국 식당들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어요.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한 감정이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 도착하기 전 저는 최근 회사의 실적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어요. 특히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차세대 HBM 고대역폭 메모리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죠.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이러한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원들의 표정이 무거웠고 곳곳에서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포스터들이 눈에 띄었어요. 효율적인 연구자원 활용이라는 문구 뒤에 숨은 재무중심 경영의 그림자가 보였죠. 홍보팀과의 첫 인터뷰는 다소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도 태국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있다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라며 오히려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하지만 20년 경력의 한 중견 연구원은 불편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가 너무 안일해졌어요. 기술 혁신보다는 단기 실적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젊은 연구원들의 과감한 시도는 무시되고 당장의 수익성만 따지죠. SK하이닉스의 HBM 계약을 뺏긴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보안팀장과의 비공식 인터뷰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연구원들 중 일부가 회사의 기밀 데이터에 무단으로 접근하려 했다는 거예요. 아리사 씨, 이건 비공식적인 자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발견한 건 조직적인 데이터 유출 시도였어요. 연구원들의 계정으로 심야 시간대에 비정상적인 접속이 감지되었고 주요 AI 알고리즘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이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약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내부 조사 결과 유출 시도가 있었던 데이터들은 모두 차세대 AI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것이었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특히 타겟이 된 기술들은 우리가 10년 넘게 연구해온 핵심 기술들이에요. 비록 지금은 실적이 좋지 않지만 이 기술들이 미래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임원급 연구원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최근 경영진이 R&D 예산을 20% 삭감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더욱 우리 기술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취재를 더 진행하면서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기술 유출 시도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삼성전자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가 하락, 내부 갈등, 그리고 이번 데이터 유출 시도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중국의 비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글로벌 AI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보유한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이토록 큰 반한 감정으로 이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늘 무시했던 한류 문화산업이었죠.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기술 유출을 넘어선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저력도 발견하게 되죠. 삼성전자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걸려온 태국 본사의 전화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방콕의 주요 쇼핑몰들이 일제히 한국 제품 매장을 철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아리사, 이건 단순한 불매운동이 아닌 것 같아. 시안파라곤 몰의 삼성 디지털 플라자가 철수하고 그 자리에 중국 비사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선대. 계약은 이미 3개월 전에 끝났다고 하더라. 편집장의 말씀을 듣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동향을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어요. 삼성전자의 현지 생산 라인 축소를 시작으로 LG전자의 태국 법인 구조 조정, 그리고 여러 중소 IT 기업들의 사업 철수가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취재를 이어가던 중 강남의 한 스타벅스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자리 잡은 테이블 바로 뒤에서 태국어와 중국어가 섞인 대화가 들려왔어요. R&D 센터 설립은 이미 완료 단계입니다. 한국에서 스카우트한 인력들도
다음 달부터 합류하고요. 태국 사업가로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대화 상대는 노트북을 펼쳐 무언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본사가 준비한 기술 로드맵입니다. 현재 삼성이 가진 AI 반도체 기술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온 것 같죠? 이제 남은 건 시장 장악뿐입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할 순 없었지만 최대한 자세히 메모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그들이 언급한 구체적인 기술명이었어요. NPU 신경망 처리 장치 구조와 온디바이스 AI 알고리즘, 이것들은 제가 삼성전자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바로 그 핵심 기술들이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토록 상세한 기술적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그것도 삼성전자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차세대 기술들까지.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다음 대화였어요. 이번 주 태국 방문한 우리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영향력을 지우는 것.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이라고요. 기술부터 시작해서 문화까지 모든 분야에서요. 그들의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저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IT 전문 기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제가 들은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자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펼쳤어요. 보세요. 이건 최근 5년간 한국과 중국의 AI 반도체 특허 출원 현황입니다. 중국이 양적으로는 앞서지만 핵심 원천 기술은 대부분 한국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국의 기술을 노리는 이유죠. 그는 이어서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7나노, 5나노, 그리고 곧 공개될 3나노 반도체 제조 공정. 이런 초미세 공정 기술은 세계에서 단 2회사만이 가능하다고 해요. 아리사 씨, 이건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닙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중국이 한국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노리는 이유는 한국의 기술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연구소에서 제가 본 기술들은 경이로웠습니다. 머신러닝 가속기 칩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전력 효율은 경쟁사 대비 30% 이상 높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이었죠. 우리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겪어봤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90년대에는 일본이 우리를 무시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매번 기술력으로 이겨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말에는 묵직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실제 기술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소에서는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묵묵히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 사건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저력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찬차이와의 만남 이후 저는 태국 본사의 첫 번째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한국 기술 유출 의혹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리사, 잠깐 내 사무실로 올래요? 편집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들어가 보니 그의 책상 위에는 제가 보낸 기사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금 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기사는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특히 중국 기업 관련 내용은 신중히 다뤄야 할 것 같네요. 그날 저녁 회사의 대주주 중 한 명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자리에는 중국의 광고회사 임원도 있었어요. 아리사 기자,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론도 결국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신문의 주요 광고주들을 생각해야 해요. 다음 날부터 제 과거 기사들에 대한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련 기사들을 문제 삼았죠. 편향된 보도, 사실 왜곡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아리사, 비사 측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팀장의 말에 저는 잠시 주춤했어요. 하지만 모든 취재 내용은 철저한 증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찬차이를 비롯한 여러 증언자들이 있었죠.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SNS에서는 저를 매국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제가 쓴 다른 기사들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아리사, 이번엔 좀 물러서는 게 어떨까요? 당신 아버님이 이사로 계신 회사들에도 압박이 들어가고 있어요. 선배 기자의 걱정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결심을 한 뒤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기사가 아닌 진실을 향한 싸움이었으니까요. 힘이 되어준 건 의외로 주변의 작은 지지였습니다. 신입 기자들이 몰래 자료를 찾아다 주었고 평소 친분이 있던 타 신문사 기자들도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공유해 주었어요. 특히 우리 신문사의 원로 편집위원님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리사, 나도 30년 전 군부 정권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했어. 진실을 보도했다가 온갖 압박을 받았지. 하지만 결국 역사는 진실의 편이었어. 내가 믿는 길을 가거라. 저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더 촘촘히 보강해 나갔습니다. 찬차이의 증언을 뒷받침할 추가 자료들을 모았고 다른 해고된 연구원들의 진술도 확보했어요. 그러던 중 작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쓴 기사의 일부가 한국의 IT 전문 매체에 인용되면서 오히려 제 기사의 신뢰도가 올라간 거예요. 태국의 다른 언론사들도
조금씩 이 사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지지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이 문제를 다룰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이 정도면 첫 단추는 끼웠네요. 편집장님이 슬쩍 건네신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압박에 시달리는 척하면서도 제 기사를 조금씩 실어주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아직도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악성 댓글을 보는 것도 이제 일상이 되었고 협박성 메일도 늘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쥐고 있는 증거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진실이 언젠가는 모두에게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 법이에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비행기로 방콕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아리사 기자님, 저는 삼성전자에서 해고된 연구원 중 한 명입니다. 할 말이 있어요. 메일의 발신자는 찬차이였습니다. 삼성전자 AI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태국인 연구원이죠. 그는 강남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기자님, 제가 이렇게 연락드린 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예요. 찬차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더니 몇 개의 이메일을 보여주었어요. 중국 비사에서 온 채용 제안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헤드헌팅인 줄 알았어요. 연봉을 3배 올려준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제가 가진 기술 정보였어요.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사는 단순히 인재 영입이 아닌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AI 반도체 설계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했다고 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이 이미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의 내용까지. 찬차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출신 연구원들도 비슷한 접촉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마치 동남아 전체를 겨냥한 것 같았어요. 아마 우리가 약한 고리라고 생각했나 봐요. 서구권 연구원들보다는 동남아 출신들이 더 쉽게 넘어올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삼성전자의 보안 시스템 앞에서 막혔답니다. 찬차이는 자신도 모르게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요. 모든 데이터 접근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제가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시스템이 즉각 감지했죠. 삼성전자의 보안 시스템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단순한 감시가 아닌 AI 기반의 행동 패턴 분석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는데 보안팀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왜 이 시간에 이런 데이터에 접근하려 하냐고. 그때 깨달았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걸요. 찬차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태국의 현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국의 주요 기업들은 아직도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았어요. 태국에 있는 우리 회사만 해도 USB로 자료를 복사하는 게 일상이에요. 하지만 삼성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모든 데이터 이동이 철저하게 통제되니까요.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하려 했지만 점차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무시해서 해고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제가 중국 기업의 협박을 받기 시작했을 때 삼성 보안팀이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분노했던 것은 어쩌면 완전한 오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님, 이건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에요. 한국의 기술력을 노리는 거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의 인재들이 그 계획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찬차이와의 만남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증언은 제가 지금까지 조사해온 모든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피상적인 분석이 아닌 진실의 핵심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또 다른 저력을 발견하게 되었죠. 진실은 놀랍게도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삼성전자 보안팀의 한 고위 관계자가 극비리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리사 씨,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전자는 이미 2년 전부터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유출된 것처럼 보이는 기술들은 모두 허니팟이었어요. 중국이 이것을 진짜 기술인 줄 알고 따라하게 만든 거죠. 실제 우리 기술은 이미 5년은 앞서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들을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이 탈취했다고 생각한 AI 반도체 설계도는 실제로는 9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끼였어요. 진짜 기술은 이미 양자 컴퓨팅을 접목한 차세대 시스템으로 진화해 있었죠. 우리가 개발 중인 진짜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삼성전자의 극비 연구소였어요. 그곳에서 본 기술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3나노를 넘어 이미 2나노 공정 개발이 완료 단계였고 AI 반도체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죠. 중국이 우리 기술을 따라하려면 최소 7년은 걸릴 겁니다. 그들이 모방하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혁신을 이뤄낼 테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를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었던 거죠. 실리콘밸리에서도 우리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구글, 애플과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에요. 중국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죠. 문득 타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타완의 해고도? 네, 맞습니다. 중국 스파이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데 큰 도움을 줬죠. 그의 해고는 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태국 내 반항 감정도 사실은 중국이 체계적으로 조장한 것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어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어디서나 같은 전략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베트남에서는 중국의 계략이 폭로되면서 오히려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고 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아리사 씨, 우리는 단순히 기술만 가진 게 아닙니다. 정직과 신뢰도 우리의 자산이에요. 이번 일을 통해 그게 증명된 거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함께 정직이라는 가치를 지켜왔고 이것이 진정한 경쟁력이 된 거예요. 귀국 후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상세한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제가 제시한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태국 내 여론도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해가 풀리자 오히려 한국 기업의 정직성과 기술력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가 속았던 거네요.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닌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였어요. 이제 저는 깨닫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철학에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기술 패권을 위해 다른 나라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직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발견한 가장 큰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을 넘어 신뢰받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있었던 거예요. 방콕으로 돌아온 후 저는 2주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고 기사를 썼습니다. 침묵의 전쟁 한국이 지켜낸 기술 주권과 신뢰의 가치라는 제목의 5부작 특집 기사였어요. 처음 기사가 발행되던 날 편집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리사, 이 기사가 너무 한국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모든 내용은 철저한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했으니까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첫 회가 발행되자마자 태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실제로는 훨씬 더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중국의 체계적인 기술, 탈취 시도를 역이용했다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이것이 진정한 기술 강국의 모습이다. 우리가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베트남의 주요 언론들이 저의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추가로 발굴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발전시킨 게 아니었어요. 제가 쓴 마지막 회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들은 정직과 신뢰라는 가치를 지키면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특집 기사의 반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태국 산업부에서 저를 불러 자문을 요청했고 여러 대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문의해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태국의 젊은 공학도들의 반응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정정당당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는 메시지들을 받았답니다. 이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IT 전문 기자가 아닌 한국의 산업 발전 모델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변모했습니다. 여러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게 됐고 태국 정부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됐어요.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태국과 한국의 산업협력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했을 때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경쟁자가 아닌 스승이자 파트너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정직과 혁신의 가치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 뜻밖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양국 산업협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태국 산업진흥유공자 표창을 수상하게 된 거예요. 시상식장에서 만난 타완은 이제 한태기술협력센터의 책임 연구원이 되어 있었답니다. 아리사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언니가 진실을 밝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혹 제기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달 한 번씩 서울과 방콕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시아의 기술 혁신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책도 출간했어요. 이 책의 주요 사례로 한국의 발전 모델을 다뤘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제 기사를 읽고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한 태국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K-팝의 나라가 아닌 기술, 강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입니다. 표면적인 성공이나 화려한 모습이 아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정직과 혁신을 추구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런 모습이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혁신과 신뢰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비즈니스 데일리 기자 수완나폼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